정원석입니다. 좀 피곤해요. 한 4주 정도 뭐 휴일도 없이 뭐 이쪽 현장 저쪽 현장 쫓아다니고 뭐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서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집에서 이제 문 깨고 오후에 나왔습니다. 오후에 나와서 그동안 이제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낙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낙뢰. 그리고 아마 다음 영상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이 되는 새로운 이제 규칙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설비 비용도 올라가죠. 그래서 용도는 이제 분산 연계형 전원용 단말장치 같은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뭐 전라도나 제주도 쪽에는 태양광 전원을 한전에서 임의로 발전 중지를 시키고 전원을 꺼버리는, 아니면 이제 그 한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폐기를 오픈시켜버려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발전 제한 같은 것들을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간에 뭐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7년 정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에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정말로 이 내용이 당국, 한전을 포함한 이제 정부 당국의 입장인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태양광을 하기 불편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좀 쇼킹한 내용인데, 국내에서 제조되는 태양광 전지판 중에 600W 이상은 국내에서 제조된 전지판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가 이제 취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어 왔고, 향후 어떻게 이 내용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한화큐셀이 음성 공장을 가동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명분은 새로운 전지판, 고효율 전지판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 재정비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정비도 하지 않았고, 냉정하게 해서 생산 공장을 문을 닫아버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전지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이 반사 이익을 많이 누렸죠. 전지판에 대한 수요가 몰리니까. 신성솔라, 신성ENG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음성 공장을 문 닫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양 전지판을 생산하는 회사 중에 대표를 꼽으라 그러면 한화큐셀, 그리고 현대중공업, 신성솔라 뭐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세 군데 회사에서 600W 이상의 전지판을 전혀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00W 이상은 이제 보통 텐덤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죠. 텐덤이라고 하는 기술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지판 두 장을 한 장으로 합쳐놓은 전지판이거든요. 그래서 전지판의 사이즈, 그러니까 생산 코스트를 낮추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이제 전지판 개조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600W 이하까지는 국내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생산 라인을 통해서 생산이 가능했는데, 600W 이상은 지금 현재 국내에 설비되어 있는 설비 수준을 가지고는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간에 들리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붙인 주문자 상표 방식, OEM이죠. OEM으로 물건을 제조해서 국내에서 유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0W 이상은 전부 다 중국산이라고 봐야 한다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고요. 아주 강력하게 이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직 팩트 체크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 내용도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SPD 얘기를 할 거예요. SPD. 이거 낙뢰 보호 장치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생활 깊숙이에 낙뢰 보호 장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비가 오는 날, 비가 와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당연히 비가 와서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제 낙뢰 같은 것들이 동반하게 되는데, 신호등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점등되지 않거나 아니면 신호등이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막 깜빡깜빡거리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낙뢰가 치고 그리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길거리에 있는 거리에 있는 교통신호기들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호기에 전부 다 이 SPD, 낙뢰 보호 장치, Surge Protective Device라고 하는 장치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이제 그 핸드폰을 사용을 많이 거의 하니까 뭐 전 국민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핸드폰 기지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드폰 기지국들은 넓은 반경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안테나를 이제 세워가지고 전파를 발산하고 전파를 흡수하는데 이게 이제 낙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핸드폰 기지국이 낙뢰를 맞았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낙뢰에 의한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낙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호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제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되게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 태양광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도심을 벗어서 시골로 오면 지하수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낙뢰에 의해서 지하수정의 컨트롤러, 그러니까 지하수 의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낙뢰에 의해서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저 밑에 한 100m 정도, 한 50m, 60m, 80m 이렇게 깊이 이제 무속에 우물에 들어있는 심정모다 같은 것들이 SPD, 그 낙뢰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하고 당연히 이제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것도 낙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낙뢰에 의해서 이게 망가졌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라고 판정하기가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분명히 낙뢰에 의해서 손상된 것들이 딱 표시가 되면 시비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낙뢰라는 게 낙뢰 충격이라는 것이 아주 높은 충격일 수도 있고 큰 충격일 수도 있고 작은 충격일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겉모습은 말짱한데 실제로 기기가 동작을 안 하는 것들이 이제 수두룩해요. 태양광 인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하기에 이건 낙뢰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 그냥 인버터 제조회사에서 감당을 하는 쪽으로 해서 다 처리를 하죠. 소비자한테는 더 이상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잡다한 작고 크고 작은 그리고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국지성 기상이변, 국지성 낙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도 보호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주변의 전기장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 3주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정보를 찾고 제가 이제 전기에 관련된 이과 전공생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회학을 배운 사회학 계통에서 공부를 했던 이제 문과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을 제가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정도면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한다는 얘기겠죠. 이건 100% 이제 자랑입니다. 이 낙뢰에 의한 피해는 이제 2종류가 있어요. 직경뢰. 이건 뭐 말 그대로 그냥 번개에 직접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뢰라는 게 있어요. 유도뢰. 이거는 이제 먼 거리에서 번개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번개에 의해서
높은 전기적인 충격,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충격들이 주변에 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보통 막 1km, 3km 전방이나 아니면 후방에서 낙뢰가 쳤는데 우리 집까지 순식간에, 왜 전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저기서 번개가 번쩍 했는데 소리는 빛보다 느리잖아요. 꽝 소리가 들리기 전에 이미 사실은 이 낙뢰에 의한 전기적인 충격이 우리 집을 싹 훑고 지나갈 가능성도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경뢰는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의 설비밖에 없어요. 필요의 설비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필요의 설비를 구축하는 게 만만하지 않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필요의 설비를 잘못 설치해 놓으면 떨어지지 않을 곳에 절대로 오지 않을 낙뢰를 유도하는 경향도 있어서 필요의 설비는 일반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잘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유도래인데요. 금방 설명드렸듯이 근거리 내지는 먼 거리에서 낙뢰가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적으로 휩쓸고 가는 전기적인 충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SPD를 쓸 때는 이 직경뢰는 사실은 무시하고요. 낙뢰를 직격으로 맞으면 사실은 필요의 설비가 웬만큼 잘 되어 있지 않는 한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작살 나죠. 그러니까 유도뢰에 의해서 생기는 피해를 막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그 낙뢰에 의한 어떤 전기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되는 전기 설비 내지는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SPD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고, 금액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기준이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보통 이제 카라고 있습니다. 키로 암페어예요. 키로 전류. 그러니까 1000kg 정도의 이제 암페어를 가지고 있는 전류를 얘기하는 건데, 기본 단위가 이제 40카 정도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려면 여러분 집안이나 아니면 여러분 공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전함, 그러니까 차단기들이 있는 박스를 열어보면 분전함에 있는데, 그 차단기에는 보통 이렇게 KA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이 보통 2.5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2.5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압이라고 했어요. 380V 아니면 220V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차단기나 전기 설비들은 뭐 2.5카 정도에서도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표준 설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40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태양광 설비를 한다면 무조건 이 SPD를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kW 주택용 태양광이든 아니면은 뭐 일반 전력에 물리는 뭐 10kW, 20kW 이 상계형 전원이건 아니면은 전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발전을 하는 발전 설비든 일단은 SPD를 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택용 인버터에는 내부에 SPD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무조건 이제 3kW 인버터에는 외부에서 이 SPD 기능을 무조건 넣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3kW를 넘어가게 되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인버터들은 다 20kW 이상들인데, 이 20kW 인버터들도 내부적으로 20kW 인버터부터는 내부적으로 SPD 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이 SPD 낙뢰 보호 장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유도뢰에 의한 이 SPD는 사실은 이제 방사형이라고 해요. 방사형. 그러니까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기가 220이 이렇게 두 개 들어오는데, 이 220이 들어오는
여기에 장치를 설치하고 한쪽이 이게 접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상가 안에 전압이 허용치 이상의 높은 전압이 순간적으로 유입이 되면 이 안에서 이 전압을 쭉 빨아가지고 접지 쪽으로 빼버려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사형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 주택에도 일단 SPD가 일단은 다 적용이 돼야 된다. 낙뢰 방지 장치들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이제 전원주택이나 개별주택의 이제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가 되는 태양광은 실제로 걔네들이 번개를 유도해가지고 직격으로 번개를 맞을 일은 없지만 주변에 유도가 되는 유도로에 의한 낙뢰는 분명히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태양광을 하게 되면 SPD를 무조건 적용을 시켜 드릴 겁니다. 물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에나 아니면은 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일반 설비에도 이 SPD를 추가로 장착은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SPD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합 분산형 전원용 단말장치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금 내용은 파악 중이거든요. 내용은 파악 중인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주택에 설치되는 인버터 이외에 뭐 태양광 발전소라고 흔히 얘기하는 뭐 20kW 이상의 인버터들은 몇 가지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일단은 역률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률 제어겠죠. 역률 제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100kW를 태양광이 충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데 한정 계통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100kW를 송전을 못하고요.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출력량을 스스로 조절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 소유자들에게는 아우 저거 동작하면은 나한테 손해야. 이게 금방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역률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VLT라고 하는 게 있어요. LVLT.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낮은 볼트 상에서도 일정 시간 운전을 지속시켜주는 기능입니다. LVLT는. 얘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한정 계통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발전소가 잠깐 멈췄다거나 아니면은 변전소에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순간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계통에 있는 전기량이 줄면서 전압이 훅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은 정말로 이제 블랙아웃이 될 수 있어요. 국지적으로도 블랙아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대규모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이 불안정한 어떤 전력 계통상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광 설비들이 규정 이하의 낮은 볼트로 계통이 낮은 볼트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운전을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통의 불안정성을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EF-L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높은 주파수가 순간적으로 쳐 올랐다 하더라도 일단은 잠시 동안 운전을 이제 지속시켜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예, 이런 기능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이 SPD가 들어가죠. SPD. 요걸 세트로 묶어가지고 저압 분산형 전원용 단말 장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적용을 시킬 거냐면
100km 이상을 넘어가는 발전소에는 앞으로 이 단말 장치를 무조건 적용을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제가 봤어요. 받고 지금 현재 KDN하고 한전자회사죠. KDN하고 일단은 제가 연락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쇼킹을 했냐면 지금 현재 저압 분산형 전원용 단말 장치는 한전자회사예요. KDN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100km 이상의 발전 설비에는 의무적으로 인버터에 이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인버터에 있는 건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왜 못 믿을까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쓸 수 있는 100km 이상의 대형 인버터들은 전부 다 중국산이잖아요. 아마 냉정히 제 표현이 맞을 거예요. 한화에서 제공하는 인버터,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에서 제공하는 인버터, 효성에서 만들어진 인버터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제조해가지고 라벨링을 붙여놓은 OEM 방식의 인버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버터 안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믿지 못하겠다 이러는 한전의 입장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긴 해요. 하지만 인버터에서 이미 구현이 다 돼서 인증까지 다 받고 시험 테스트가 통과된 인버터라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이 분산형 전원용 단말 장치는 인버터랑 통신을 해요. 인버터하고 통신을 하는데 이 잔말 장치는 어디하고도 통신을 안 하면 한전하고도 통신을 합니다. 한전 통신을 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 발전소에 저압 분산형 전원용 단말 장치를 적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전에서 이 단말 장치를 통해서 인버터들을 다이렉트로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라도나 이런 쪽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 출력 제한 얘기들을 여러분 가끔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라도, 제주도, 강원 지역에는 신규 태양광이 앞으로 7년 동안은 금지다 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진위를 좀 확인해 봐야 돼서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들었다는 내용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압 분산형 전원의 단말 장치는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제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예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야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버터니까 이러이러한 기능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해 라고 하지만 이 단말 장치는 인버터랑 통신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단말 장치는 한전하고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한전에서 이 단말 장치를 통해서 인버터를 직접 제어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 개통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개통 자체가 많이 손봐지긴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또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언론사에서도 문제점만 지적을 하지 저게 왜 필요한지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 태양광하고 상관없는 일반 소비자들은 태양광 때문에 저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꾸로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또 나쁜 것으로 뭔가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대상으로 또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이제 나쁜 인식들을 만들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을 거부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태양광을 거부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정부나 아니면 당국은 이런 태양광 발전소 같은 이런 이제 수많은 이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발전소에 대한 제어권을 제어권을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할 건데 명분이야 그럴싸하죠. 전 국민이 국가 단위로 사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기 에너지를 안정되게 사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명분을 삼겠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피해는 누가 받게 되느냐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태양광이라고 하는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주들이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 2, 3년 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기 시대로 돌입을 하니까 태양광 전원이 점점 중요한 사회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전체 사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핵심은 아니다 하더라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이나, 그리고 그 책임을 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규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견으로는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입맛은 대단히 씁쓸합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100kW 태양광 설비, 100kW 태양광 설비. 그러니까 이건 99kW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kW 이하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100kW 이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냐면, 수배전반이라고 하는 개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개통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데미지 내지는 이상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배전반이라는 설비를 구축해야 돼요. 근데 얘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kW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단말장치, 한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단말장치도 거의 가격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잔말장치가 그냥 어떤 발전소의 원활한 동작과 그리고 안정된 출력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출력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용도, 그리고 아주 좋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임에는 분명하죠. 분명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을 제어하고 인버터를 직접 제어하는, 그래서 인버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개인적 이익 추구가 헌법에서 보장이 된 최고의 규범이거든요. 근데 이 규범이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이런 걸 하기에는 이제 너무 힘이 없죠. 태양광 발전사업협회나 이런 데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제가 조만간에 이제 태양광 발전사업협회를 한번 찾아가서 이런저러한 얘기들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내용들, 입장들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아마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단체 행동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또 거대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연합화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게 이제 한전에서 이런 단말 장치를 한전 자회사인 KDN에서 나오는 물건을 써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규제 사항 때문에 뭔가 필요하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충족을 시키는 공급처를 2개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듣기로는 저게 한전 자회사인 KDN에서만 단말장치를 구매해서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취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의 영상이 아마 분명히 이제 이런 이제 그 분산형 전원용 단말장치. 그러니까 한전에서 태양광 인버터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정말로 100kW 이상에서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되는 건지, 한전에서 받은 공문도 있어요. 있지만 또 그런 단말장치가 KDN이라고 하는 독점망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면 이것도 큰 문제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은 예전처럼 수동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은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다 제어가 되죠. 그런데 이 컴퓨터를 제어하게 되면 제어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죠. 한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효과적으로 지역 간 조절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독점입니다. 독점. 비츠로시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이 전력 운용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부분도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한전만이 유일한 전력 공급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한전은 냉정하게 해서 국영기업 같은,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 회사란 말입니다. 미국이 해외 자본이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전이 예를 들어 갖고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외국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한전에서 성과급 잔치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 수당 같은 것들을 막 뿌려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이건 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차피 해외 지분에 의해서, 해외 투자 지분에 의해서, 지분으로 해갖고 50% 정도가 날아가니 그냥 국내에서 우리끼리라도 성과급 잔치라도 해가지고 우리라도 많이 챙겨 가지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공급 주체도 이제 복수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복수로 하게 되면 이제 민간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한전 같은 이제 민간 회사가 생겨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민영화가 되는 거니까, 일단 민영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자지러지잖아요.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사회적인 흐름의 절차적인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곳이 한전밖에 없어? 독점이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이 독점이니까 전력 전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도 독점인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제 우리 국내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뭐 SPD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태양광 설비에 3kW 작은 설비건 아니면은 뭐 20kW 뭐 소형 발전 설비건, 몇십 킬로짜리건 100kW가 넘어가는 설비든 기본적으로 SPD를 장치를 이제 같이 해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주택에서는 이런 낙뢰에 의한 보호 장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가전제품들을 보호해야 될 이유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이 상계점을 정확하게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 SPD, 그러니까 낙뢰 보호 장치들을 적용을 하면 태양광 설비뿐 아니고 주택에 있는 전자기기들도 상당 부분 많이 보호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양광 설비하면서 그렇다고 SPD를 별도의 비용에 청구는 안 할 거예요. 청구는 하지 않고 저희가 감당을 할 겁니다. 몇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향후 태양광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 오작동 내지는 기기 파손 뭐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저희가 또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설령 그런 작업이 뭐 유료라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는 유료는 없죠. 다 5년 동안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희도 똑같이 인버터에서랑 책임을 져야 되니까 5년 이내에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현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낙뢰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SPD만 설비를 해놔도 저희가 갈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양광 설비하면서 그냥 몇만 원 정도 투자해갖고 SPD를 설치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경쟁이 더 큰 이익이 있겠다 싶으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명감, 소명의식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태양광 설비에 SPD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을 해본 결과 SPD 몇만 원 정도 투자해 갖고 설비를 해주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이 설비들을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SPD를 적용하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줄일 거고요. 그리고 금방 이제 다음 영상은 대충 이제 감이 나오죠. 저압 분산형 전원용 단말장치가 정말로 저렇게 KDN이라고 하는 한전 자회사를 통해서 무조건 독점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인버터 내에서도 똑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왜 인버터에 있는 기능들을 무시하고 별도의 장치를 다루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